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오늘은요, 5월 29일에 별세를 하셨는데, 톤 오노사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관계 중심, 그리고 우정, 트릭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톤 오노사카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톤 오노사카 선생님은요, 1933년 일본의 다카마스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도 많이 다니는 아주 친숙한 곳이죠. 어린 톤상은요, 사실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 재능을 이제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톤상과 어머니가 하루는 맛즈리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한 마술사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옷에 있는 천 있잖아요. 그 천을 잘라요. 그리고 다시 천을 이렇게 딱 된 다음에 신호를 탁 이렇게 주니까 천이 이제 붙은 거죠. 어린 톤상은 마술을 처음 봤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신호만 주면 나도 천을 오렸다가 붙일 수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나머지 집으로 가서 잘라볼 만한 그런 천을 이렇게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천을 하나 고르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아버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옷에 있는 천을 잘라요. 그리고 이제 신호를 딱 주는데 붙겠어요? 안 붙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전에 엄청나게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기로 이제 톤상과 마술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톤상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성인들은 특히나 이제 톤상 아버지는 이제 도쿄에 계셨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시골로 피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톤상도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가지고 거리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방황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상황 그리고 어떤 거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톤상이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 바로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경험들은 청년이 된 톤상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청년이 된 톤상은요, 처음 직장을 하나 구합니다. 아버지가 구해준 직장인데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던 톤상, 백화점에서 한 마술사를 만납니다. 노부사와라는 마술사였어요. 노부사와상은요, 거리 마술사였어요. 톤상이 마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부사와상을 막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세요. 이랬는데 노부사와상이 거절합니다. 톤상이 거리에서 살아남기에는 좀 너무 성격이 이제 물러 보였나 봐요. 아무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톤상을 JMA로 보냅니다. JMA는 뭐냐면 Japanese Magicians Association이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 마술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술사협회에 갔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마술을 배우게 됩니다. 큰 돈을 주고 배우게 되는데 이후에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마술을 이제 차근차근 또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게오 타카기라는 한 마술사를 만납니다. 시게오 타카기는 일본 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당시 이제 마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 서적이 없었을 시절이라서 이 시게오 타카기라는 마술사가 카드 마술에 대한 어떤 교육 서적을 씁니다. 사실 마술이라는 게 글로만 보고 배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옆에 있던 톤상이 그림을 또 잘 그렸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일러스트레이트를 맡게 됩니다. 이 계기가 톤상의 커리어를 한번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톤상한테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역할을 차지했냐면 사진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책을 낼 때는 사진을 직접 붙여야 했어요, 책에다가.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그려놓고 이제 복사하면 되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당시 이제 사진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그림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손 모양들이나 뭐 이런 카드 모양들을 잘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역할도 같이 맡으셨어요. 그러다 이후에 1975년도에 미국으로 한 이벤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자, 미국에 간 톤상 누구의 공연을 보게 되냐? 돈 알란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돈 알란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분의 공연을 보고 톤상이 충격을 받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본에서 봤던 클로즈업 마술은 별로 그렇게
감명 깊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마술사들은 아주 간단한 걸 하는데도 너무 맛깔스럽게 막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톤상이 생각했던 게, 마술이라는 것은 트릭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에 따라서 마술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요. 이 톤상이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진짜 마술을 한번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나의 커리어를 마술에 한번 바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커리어를 한번 크게 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76년도에 오픈한 매직랜드라는 마술 가게입니다. 자, 이 매직랜드는요, 처음에는 이제 시게오 타카기 상과 함께 했지만, 톤상의 아내인 마마상, 그 다음에 톤상의 아들인 사토시상, 이렇게 셋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매직랜드를 어떻게 키우냐면, 마술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순히 일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톤상이 이제 서양 마술사들도 이제 매직랜드로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직랜드가 점점 전 세계인의 교류의 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맥스 메이븐입니다. 맥스 메이븐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멘탈리스트잖아요. 근데 이 맥스 메이븐과 톤상의 우정은 아주 깊었습니다. 맥스 메이븐과 톤상은요, 처음에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둘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맥스 메이븐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톤상은 또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굳이 언어로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그렇게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맥스 메이븐과 톤상이 이렇게 서로 어울렸잖아요. 근데 하루는 맥스 메이븐이 톤상의 집에 벽에다가 톤상 10년 뒤에 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왜 그렇게 적었냐면 10년 뒤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서로의 언어를 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으로 이제 톤상 10년 뒤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10년 뒤에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둘은 점점 더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후에 톤상은요, 단순히 일러스트레이터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로서 이것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이 마술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마술사들에게 전해주고자 많은 활동들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NTV라 그래가지고 일본 국영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술 방송을 제작하게 되고 그 제작에 톤상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되지만 이후에 톤상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활약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양 대회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해외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피즘이라는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기 위해서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교류 역할들을 톤상이 계속해서 맡으셨기 때문에, 사실 톤상은 단순히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그리고 또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 아시아 마술이 서양과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많은 현대의 마술사들이 톤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톤상은요, 마술이 어떤 학문적인 것에서 끝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톤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마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내 마술을 봐줘야 마술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릭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톤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만, 역시나 트릭보다 그 트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 그리고 공연 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공연의 성패를 나누기도 하는데, 마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톤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글로벌하게 마술을 통해서 친구를 전 세계적으로 사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